안녕하세요. 모여라 서학개미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무런 뉴스도 없는데 하루아침에 주가가 80% 넘게 폭등하는 회사 본 적 있으신가요? 보통 이런 일 뒤에는 M&A라던가 신약 개발 성공 같은 엄청난 호재가 숨어 있기 마련인데 오늘 우리가 볼 회사는 좀 다릅니다. 아무런 공식 발표 없이 정말 조용하던 주식이 갑자기 화산처럼 터져버렸죠. 오늘 저희가 파헤쳐 볼 이 미스테리한 기업은 바로 교육기술, 즉 에듀테크 기업 박스라이트입니다. 이런 주식은요, 자칫 잘못하면 정말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저랑 같이 그 속사정을 아주 샅샅이 그리고 자세하게 뜯어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네, 바로 이 숫자입니다. 82%. 박스라이트의 주가가 9월 22일 단 하루 만에 이렇게 폭등했습니다. 전날만 해도 1.56달러, 우리 돈으로 한 2,000원 정도 하던 주식이 장중에 2.96달러까지 치솟았으니까요. 정말 하루 만에 자산이 거의 2배가 될 수 있는 꿈 같은 수익률이죠. 근데 보통 이런 급등은 대형 호재가 터졌을 때나 가능한데 박스라이트에서는 그 어떤 공식 뉴스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과연 이 작은 기술주 뒤에 숨겨진 이야기는 뭘까요? 이게 그냥 우연히 일어난 해프닝일까요? 아니면 어떤 거대한 변화의 신호탄일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핵심 과제입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민주식처럼 투기 세력의 장난감이었을까요? 아니면 시장에 아직 발견하지 못한 이 회사의 숨겨진 가치가 드디어 폭발한 걸까요? 지금부터 저희가 마치 탐정이 된 것처럼 박스라이트라는 회사의 본질부터 재무 상태, 그리고 이 엄청난 변동성을 만든 보이지 않는 힘까지 단서들을 하나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이 분석을 끝까지 보시면 앞으로 이런 급등주를 만났을 때 어떻게 접근하고 분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진짜 기회인지 아니면 위험한 덫인지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 자, 오늘 우리가 탐험할 경로입니다. 첫째, 박스라이트가 도대체 뭘로 돈을 버는 회사인지 그 사업 모델을 한번 들여다볼 거고요. 둘째, 기업의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는 재무제표를 깊숙이 파고들어서 재무 건전성을 체크할 겁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셋째, 이 회사를 긍정적으로 보는 쪽과 부정적으로 보는 쪽의 논리가 어떻게 팽팽하게 맞서는지 비교 분석해 볼 거고요. 넷째, 주가 폭등 직전에 나타났던 아주 의미심장한 경고 신호들을 시간 순서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단서를 종합해서 우리가 투자자로서 던져야 할 궁극적인 질문에 도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순서입니다. 주식 티커 BOXL이라는 기호 너머에 있는 박스라이트라는 회사의 진짜 모습,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사업을 하는 기업인지부터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기업의 본업을 이해하는 게 모든 투자의 첫걸음이니까요. 보통 이런 급등주는 실체가 좀 불분명한 신생기업인 경우가 많은데 박스라이트는 좀 다릅니다. 2014년에 설립돼서 미미오나 프로메테우스 같은 꽤 알려진 브랜드를 가지고 이미 글로벌 교육 시장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 회사예요. 학교 다닐 때 교실 앞에 있던 그 큰 전자칠판, 즉 인터랙티브 화이트보드나 프로젝터 같은 하드웨어로 만들고요. 여기에 더해서 선생님들이 수업 자료 만들고 학생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학습 관리 소프트웨어까지 제공합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온라인이랑 오프라인을 합친 하이브리드 교육 시장이 엄청나게 커졌잖아요. 바로 이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있는 실체가 아주 분명한 기업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회사의 사업 모델이 아무리 그럴듯해도 결국 숫자로 증명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겠죠. 주가의 움직임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뿌리가 되는 기업의 재무 상태, 일종의 건강검진 결과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과연 박스라이트의 재무제표는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요? 먼저 좀 우려스러운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2025년 2분기 매출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거의 20%나 줄었습니다. 이건 상당히 큰 폭의 하락인데요. 아무래도 교육시장은 정부나 학교 예산에 따라 움직이다 보니까 최근 글로벌 경제가 불안하고 각국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면서 학교들의 IT기기 구매가 줄어든 게 직접적인 타격이 된 것 같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회사 성장 멈춘 거 아니야? 하고 의문을 품게 만드는 분명히 걱정스러운 지점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게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바로 직전 분기, 그러니까 2025년 1분기랑 비교하면 매출이 무려 37.6%나 늘어난 겁니다. 이건 얼어붙었던 교육시장의 수요가 바닥을 찍고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일 수 있어요.
작년과 비교하면 역성장인데 바로 직전 분기보다는 확실히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전년 대비로는 나쁘고 전분기 대비로는 좋은 완전히 상반된 두 개의 숫자가 공존하는 것, 이게 바로 박스라이트의 현재 상황을 보여주는 첫 번째 단서입니다. 이 표가 바로 박스라이트가 처한 복잡한 상황을 한눈에 보여줍니다. 제가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먼저 매출 총이익률이 35%로 꽤 안정적입니다. 이게 뭐냐면 물건 하나 팔 때 원가 빼고 남는 이익이 35%라는 건데 하드웨어 파는 회사치고는 꽤 괜찮은 수준입니다. 비용 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문제는 그 아래입니다. 결국 회사는 470만 달러, 우리 돈으로 60억 원이 넘는 손실을 냈습니다. 돈을 벌기는커녕 까먹고 있다는 거죠. 더 심각한 건 현금 상황입니다. 회사 금고에 당장 쓸 수 있는 돈이 760만 달러밖에 없는데 갚아야 할 빚은 3,900만 달러나 됩니다. 그러니까 회복의 기미가 보이긴 하는데 동시에 구조적으로는 굉장히 취약한 아주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 회사를 보는 투자자들의 의견이 정말 극과 극으로 갈릴 수밖에 없겠죠. 한쪽에서는 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엄청난 기회를 보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당장이라도 무너질 수 있는 위험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이 두 시각이 어떻게 맞부딪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시각이 갈립니다. 먼저 강세론자, 즉 이 주식을 좋게 보는 사람들은 에듀테크 시장의 리더라는 점에 주목합니다. 탄탄한 제품과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 앞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하이브리드 학습 트렌드의 중심에 서 있다는 거죠. 지금은 정부 예산 문제로 잠시 주춤하지만 이 문제만 해결되면 가장 큰 수혜를 볼 거라는 기대입니다. 반면에 약세론자들은 재무제표의 약점을 파고듭니다. 계속되는 매출 감소와 살얼음판 같은 현금 상황, 높은 부채를 지적하죠. 특히 과거 감사보고서에 포함됐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이라는 경고 문구는 아주 치명적입니다. 이게 뭐냐면 회계법인이 보기에 이 회사 앞으로 1년 이상 살아남을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는 의견을 낸 거거든요. 위험 신호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렇게 강세론과 약세론이 팽팽하게 맞서는 불안정한 상황에 9월에 연달아 터진 몇 가지 사건들이 기름을 부은 격이 됐습니다. 이 사건들이 극심한 불확실성을 만들어내면서 주가 폭등이라는 기현상의 배경이 되었죠. 자, 그 격동의 타임라인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사건들이 이어집니다. 먼저 9월 12일 우리가 앞에서 봤던 좋고 나쁨이 섞인 애매한 실적이 발표됐죠. 그런데 바로 그 직후에 회사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최고 운영 책임자 같은 임원들이 자기 회사 주식을 조금 팔았다는 공시가 뜹니다. 물론 양은 많지 않았지만 타이밍이 좀 그렇죠. 그리고 며칠 뒤 가장 의아한 소식인데 갑자기 회계감사인을 바꿉니다. 물론 회사는 감사인과 특별한 의견 불일치는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시장에서는 보통 이런 갑작스러운 감사인 교체를 아주 안 좋은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불안하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바로 이 불확실성의 짙은 안개 속에서 주가 폭등 일어는 불꽃이 터져 나온 겁니다.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내놓은 호재가 전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소셜미디어의 트레이더들은 다른 가능성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쇼스 스퀴즈입니다. 박슬라이트처럼 시장에 풀린 주식수가 적은 소위 로우 플로트 주식은요, 적은 거래량으로도 주가를 크게 움직일 수 있거든요. 이걸 이용해서 주가 하락에 베팅한 공매도 세력에게 손실을 입혀 쫓아내려는 일종의 개미들의 반란 같은 움직임이 아니냐는 추측이 돌기 시작한 거죠. X 같은 소셜미디어는 순식간에 스퀴즈, 포물선 랠리 같은 단어들로 뜨거워졌습니다. 자, 이제 모든 조각들을 하나로 모아 마지막 정리를 해볼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복잡한 정보들은 과연 박스라이트의 미래 가치를 알려주는 의미 있는 신호일까요? 아니면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을 현혹하는 시끄러운 소음에 불과할까요? 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박스라이트는 실체가 분명한 회사지만 재무적으로는 매우 위태롭습니다. 이런 양면적인 상황에 내부자 매도, 감사인 교체 같은 의심스러운 사건들이 연달아 터지면서 투기 심리를 자극했고 이것이 결국 펀더멘탈과는 무관한 주가 폭등으로 이어진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82% 급등은 기업의 내재 가치 변화보다는 불확실성을 먹고 자란 시장의 투기 심리가 만들어낸 현상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모든 혼란 속에서도 월가의 전문가들, 즉 애널리스트들은 이 회사에 대해 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이 제시한 팍스라이트의 12개월 평균 목표 주가는 3.50달러입니다. 주가가 폭등하기 전보다 2배 이상 높은 가격이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급등 전 주가인 1.56달러를 기준으로 무려 124%나 더 오를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애널리스트들은 현재 불안정한 재무 상태나 여러 의심스러운 사건 같은 단기적인 리스크를 감안하더라도 만약 이 회사가 구조조정에 성공하고 교육 시장이 회복 사이클에 들어선다면 장기적으로는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가치를 가질 수 있다고 판단하는 거죠.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회사가 턴어라운드에 성공한다면 이라는 가정이 붙는 희망 섞인 전망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마지막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박스라이트의 최근 주가 폭등은 바닥을 찍고 거대한 반등을 시작하는 신호탄일까요? 아니면 그저 변동성에 뛰어든 부주의한 투자자들을 끌어들이는 위험한 함정일 뿐일까요? 펀더멘털의 회복 신호와 투기적인 광기가 뒤섞여 있는 지금, 판단은 온전히 우리 투자자 개인의 몫입니다. 오늘 저희의 상세한 분석이 여러분께서 이런 종목을 마주했을 때 휩쓸리지 않고 자신만의 원칙을 가지고 현명한 투자 결정을 내리시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